6월 23일 경기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MPP 경기가 1시 경기가 한 경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0경기 있죠. 오늘 뭐 물부가 적중되긴 했는데 뭐 사실상 뭐 조금 아쉽긴 하죠. 이게 뭐 5천 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게 뭐 아쉽게 뭐 워싱턴 역배를 잡았지만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분석했던 내용은 이렇게 냈습니다. 이 6경기 3경기 빼고는 나머지 경기는 아마 다 맞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가 뭐 MLB를 보시면 이틀 연속 들어오기 있긴 하지만 조금 뭔가 아쉬워요. 한 경기씩 계속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 물분은 조금 많이 맞았죠. 그리고 이번 주는 이제 주간이 시작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화요일 수요일 올킬이 났죠. 그리고 저저번 주에도 우리가 화수목 잘 들어오고 있죠. 이 금토일 때가 조금 이제 이 불펜에서 아쉬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금토일이 조금 아쉬웠는데 저번 주하고 저저번 주가 오늘은 한번 조금 욕심 좀 한번 내볼게요. 오늘 경기들이 대부분 다 좋아 보이기 때문에 한번 욕심 좀 실어서 주간 야간 가보겠습니다. 우리 유튜버 형님들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따로 한 번씩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주니치랑 요코하마부터 가겠습니다. 뭐 이 경기는 뭐 누가 이겨도 안 이상하죠. 자, 주니치 같은 경우는 자, 오늘 카일 뮬러가 나와요. 카일 뮬러가 나오고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죠. 무승부 없이 4승 6패를 기록하고 있고 팀 타율은 2할 0푼 9리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요미우리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갔죠. 자, 특히 최근 4경기에서는 17득점을 기록을 하면서 이전 경기들보다 공격력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선발 방어율도 3점 중후반대를 기록할 정도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소폭 낮은 방어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카일 뮬러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에 1승 4패죠. 방어율 3.20을 찍고 있고 자, 이 45이닝 동안 16자책점. 자, 승원이 조금 안 따라줬던 선수죠. 뭐 9이닝당 뭐 피홈런은 0.4개로 상당히 낮습니다. 자,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이 장타력이 좋은 팀이긴 하지만 장타가 안 나왔을 때는 경기가 다소 어렵게 끄고 갈 때가 많죠. 자, 그리고 최근 뭐 6월 성적은 뭐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5월 성적만 놓고 보면 얘가 5월 달에는 방어 1점 중반대를 기록을 했죠. 자, 그리고 요코하마 같은 경우는 처참하죠. 최근 10경기에서 1승 9패입니다. 이 10%의 승률을 올리고 있는 팀인데 평균 득점이 이 기간 동안 3점 초반대 기록하고 있죠. 실점률은 5점대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그만큼 팀 타율도 저조한데 팀 방어율이 무려 6점대까지 치솟습니다. 선발 방어율이. 그만큼 선발의 줄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죠. 자, 오늘 선발은 타이세이가 나옵니다. 자, 올 시즌에 아직까지 승이 없어요. 6.57을 기록하고 있고 24이닝 동안 18자책점을 하고 있죠. 9이닝당 피안타율도 11개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안타율이 너무 높고 뭐 피홈런도 1.5개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뭐 삼진은 상당히 좋긴 하지만 안타랑 장타율에 조금 우려가 상당히 되는 선수죠. 그리고 원정 방어율도 5점대가 넘어갈 정도로 올 시즌 원정에서도 많이 떨어집니다. 올 시즌 뭐 주니치 홈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투수 친화적인 구장에서 이 타자 친화적인 구장으로 바뀌었죠. 아무래도 이 타선의 힘이 강한 쪽이 이길 가망성이 많습니다. 양 팀의 불펜은 워낙 떨어지는 수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오늘 뭐 주니치 옆배 쪽으로 보고요. 프렘 봐야죠. 언어바는 오바를 보고 싶긴 한데 요코하마 타선이 얼마나 터져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언더 한번 볼게요. 이 경기는. 자, 그리고 한신 대 야쿠르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한신은 사이키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쿠르트 야마토가 나오죠. 자, 둘 다 에이스가 나옵니다. 자, 사이키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조금 다소 아쉽죠. 올 시즌에 얘가 실점한 경기가 27실점이 있어요. 27실점. 자, 5승 4패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자, 여전히 뭐 피홈런의 억제는 좋긴 하지만 역시나 이 피안타율이 문제죠. 피안타율. 그래도 올 시즌 홈에서는 꾸준하게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할 정도로 이 고시행 구장에서는 확실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올 시즌 MPP 야구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한신이랑 히로시마 구장이 유독 투수 친화적인 구장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투수들이 호타는 경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뭐 6월 성적이 얘가 뭐 다소 흔들리긴 했지만 역시나 이 홈 방어율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1.15대를 기록할 정도로 홈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야마토죠. 자, 최근에 야쿠르트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최근 10경기에서 단 3승밖에 못 가져갈 정도로 자, 여전히 조금 어려운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야마도 다이치 같은 경우는 자, 올 시즌에 지금 보시면 7승 2패죠. 방어율 2.40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19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죠. 자, 역시나 이 투수 역시도 이 피홈런 억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9이닝당 0.8개로 상당히 많이 떨어지죠. 하지만 피안타율은 7개가 넘어갈 정도로 안타율은 실점 대비에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투수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원정에서 무려 5승을 올릴 정도로 원정에서 되게 강한 투수입니다. 5승 1패 방어 2.39를 기록하고 있고 자, 올 한해는 뭐 사실상 야쿠르트 에이스죠. 자, 타선의 힘은 당연히 한신이 강할 수밖에 없죠. 최근 평균 득점만 따져봐도 얘네들이 4점대가 육박할 정도로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19경기에서는 뭐 10안타, 아니 13피안타, 4홈런, 뭐 11득점을 기록할 정도로 공격력이 폭발해졌죠. 그래서 이 경기는 이 타선에서 강한 쪽으로 아무래도 갈 경기가 많아요. 일단 1점차 승부 보고요. 한신 승에다가 그리고 승1패 기준 무 그리고 야쿠르트 프렘 봐야 되겠죠. 야쿠르트 프렘 보고 언어바는 언더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대 히로시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도 에이스들끼리의 뭐 맞대결이라고 봐도 되죠. 자, 올 시즌의 토고는 확실하게 부활을 했죠. 자, 야외 구장에서도 얘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히로시마 같은 경우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입니다. 방어율 2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방어율 1점대를 기록하고 있고, 지금 1승 2패죠. 38이닝 동안 8자책점밖에 안 할 정도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 기간 동안 뭐 피홈런은 9이닝당 0.7개로 상당히 낮은 수치에 허용을 합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방어율이 1.38까지 떨어집니다. 홈에서 상당히 강한 투수고 자, 올 시즌 일단 요미우리 상대로도 2경기 등판해서 단 2실점밖에 안 할 정도로 자, 요미우리 상대로도 되게 강했죠. 자, 그리고 요미우리는 최근 10경기에서 4승 1무 5패로 어느 정도 성적이 조금 많이 올라왔죠. 이 기간 동안 다만 득점력은 여전히 조금 많이 아쉽습니다. 2.7득점대로 평균 득점이 사실상 3득점이 안 돼요. 초반에 점수가 냈을 때 뭐 불펜에서 틀어막는 야구, 전형적인 일본 야구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이제 토고가 나옵니다. 토고. 자, 토고 같은 경우는 올 시즌에 자, 이 부활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지금 34이닝 동안 9자책점, 방어율 2.38, 3승 1패를 찍고 있죠. 자, 이 기간 동안 역시나 이 피홈런이 지난 시즌에 문제가 됐던 건 피홈런이죠. 자, 올 시즌에는 피홈런이 9이닝당 0.5개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삼진도 무려 9이닝당 10개 육박할 정도로 삼진 생산 능력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올 시즌 원정에서는 2승 0패로 자, 원정에서는 이 방어율이 0점대로 뚝 떨어져 버리죠. 자, 원정에서도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6월 달에는 더 강했습니다. 6월 달에 12이닝 동안 자, 무실점, 탈삼진 무려 15개를 잡아낼 정도로 자, 6월 달에도 이 토고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만큼 선발 매치업에서도 오늘 요미우리가 앞서 나갈 가망성이 많긴 하지만 역시나 이 팀 타율이 조금 문제죠. 양 팀 다 타율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거는 언더부터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미우리의 프렘 보고요. 자, 그리고 요미우리 역배승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코텐 대 세이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어제 라코텐이 세이브를 잡았죠. 세이브를 잡았고 연장 접전 끝에 12회 때 라코텐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타이라를 내고도 세이브가 졌죠. 하지만 여전히 라코텐의 승률은 여전히 많이 떨어집니다. 최근 10경기에서 이 3승밖에 못 찍을 정도로 이 기간 동안 실점률은 5점대가 넘어가죠. 어제도 보시면 뭐 세이브전에서 13피안타 뭐 8득점을 기록을 하긴 했지만 오랜만에 공격력이 살아났을 뿐이지 그 전까지는 좋지를 못했어요. 최근 선발 방어율은 4점 초반대를 찍을 정도로 팀 방어율 자체도 4점 중반대가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이제 타키나카 요타가 나오는데 자, 올 시즌에 3승 2패 방어율 1.48을 찍고 있죠. 자, 이 기간 동안 8자책점으로 상당히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타 어택 능력이 매우 뛰어나고 자, 그리고 피홈런은 48이닝 동안 단 한 개에 그칠 정도로 자, 피홈런율 억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홈에서는 방어율이 0.9대를 기록할 정도로 올 시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세이브 상대로도 올 시즌에 자, 6이닝 동안 무실점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이브 같은 경우는 올 시즌 완전 달라진 팀이죠.
뭐 직전 경기 패배를 하긴 했지만 뭐 8대7로 아쉽게 패배를 했죠. 타선 면에서는 크게 뒤지지는 않았죠. 어제 13피안타 이 3홈런을 기록을 하면서 타선 흐름은 여전히 좋습니다. 최근 선발 방어율이 1점 중반대를 찍을 정도로 팀 방어율도 현재 리그 최고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와이넌스가 나옵니다. 웰러나 와이넌스인데 올 시즌에 2승 1패죠. 자, 이 기간 동안 얘가 7자책점, 29이닝 동안 7자책점으로 상당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피홈런 억제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장타에 대한 우려는 선발진에서는 크게 없다고 봐요. 자, 9이닝당 0.6개로 상당히 떨어지죠. 자, 피안타 억제율도 상당히 좋습니다. 얘가 올 시즌에 안타만 19개밖에 맞았을 뿐이지 안타 억제율도 상당히 좋은 투수고, 6월에는 무려 13이닝 동안 무실점 기록을 했고 8삼진을 무려 15개를 기록을 했죠. 최근 주니치전에서도 7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기록을 했죠. 그리고 요미우리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 기록을 하면서 최근 컨디션만 놓고 보면 오히려 앨런 와이넌스 쪽이 오히려 점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제 양팀의 불펜진은 조금 아쉽긴 했지만 여전히 불펜의 방어율은 세이브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오늘도 오늘은 뭐 세이브 쪽으로 볼 수밖에 없죠. 세이브 승쪽으로 보고 오노바는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소뱅 대 오릭스를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뱅 대 오릭스입니다. 자, 교류전에서 이제 완전 달라진 팀이었죠, 소뱅은. 자, 최근 10경기에서 7승 3패입니다. 이 기간 동안 평균 득점력은 5점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고, 자, 최근 팀 타율이 2할 오픈 6리까지 올라와 있죠. 88피안타 18홈런을 기록할 정도로 완전히 살아나졌습니다. 이 한신과 야쿠르트 상대로 강한 공격력을 보여줬고, 니온의 원정에서도 2연승을 기록을 했죠. 최근 10경기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무려 3차례나 할 정도로 이 타선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은 팀이고, 최근 선발 방어율은 뭐 3점대로 떨어졌죠. 팀 방어율이 2점대로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자, 여기다가 오늘 우아사와 나오유키가 나와요. 올 시즌에 이 3승 2패 방어율 2.5대를 기록해주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49이닝 동안 14자책점 기록을 하고 있죠. 자, 피홈런 억제는 역시나 좋습니다. 9이닝당 피홈런 1개 정도 내줄 정도로 피홈런 비율이 상당히 낮고, 그리고 볼넷 허용률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기 운영 능력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올 시즌 홈에서도 방어율 3점대를 기록해 주면서 여전히 뭐 홈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오릭스전에 올 시즌 한 차례 등판해서 8이닝 동안 1피안타 무실점으로 압도적인 투구를 가져갔죠. 자,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그 초반에 비해서 조금 많이 떨어진 상태죠, 페이스가. 뭐 팀 타율은 여전히 2할 7푼대로 높긴 하지만, 자, 홈에서 성적을 쌓으면 이 원정에서 까먹는 게 오릭스입니다. 최근 이 세이브 시리즈에서도 1승 2패를 주춤했죠. 이 기간 동안 최근 선발 방어율이 4점대가 육박할 정도로 선발진이 무너졌다는 게 큽니다. 션젤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승 3패, 2승 3패 방어율 1.59를 찍고 있는데, 9이닝당 얘가 따져보면 피홈런은 0.2개로 상당히 낮은 수치에 속한 수치입니다. 장타 어째 능력이 매우 좋고, 10경기 동안 피홈런이 단 1개밖에 안 맞을 정도로 홈런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낮죠. 그리고 올 시즌 이 소뱅 상대로 올해 2경기에서 12이닝 동안 1실점 투구를 할 정도로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발의 안정감은 역시나 좋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타선의 차이는 많이가 나요. 자, 이 홈에서는 타선이 좋은 반면에 원정에서는 이 타격감이 떨어지는 게 오릭스죠. 거기다가 불펜의 안정감도 뭐 마차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마차도까지 가는 길이 험난하기 때문에 오늘도 소뱅이 가져갈 가망성이 많은 경기라고 봅니다. 소뱅 승조로 보고 어노바는 이 경기는 패스할게요. 불펜에 대해 조금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LG 대 삼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G 대 삼성으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은 이제 선발진의 조금 무게가 많이 떨어지죠. 자, 오늘 양팀 다 이제 선발진의 무게가 조금 떨어지고, 자, 지난 한 주 얘네들이 4승 2패를 기록을 했죠. 두산을 수입을 하면서 지난 한 주 이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삼성 역시도 이 하나 원정에서 이 3대1로 승리를 하면서 지난 한 주 4승 1무 1패로 이 엄청난 흐름을 만들어주고 있는 두 팀입니다. 자, 오늘 선발은 최원태 대 장현식이 나와요. 이 장현식 같은 경우는 시즌 첫 선발 등판이었던 기아 원정에서
4이닝 동안 2실점 투구를 했죠. 61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구수를. 1회 흔들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안정감을 되찾으면서 이 4이닝까지 투구를 했고, 그리고 최근 불펜에선 2경기에서 이 4이닝 동안 무실점 기록을 했습니다. 선발로 보직을 변경한 상태죠. 삼성 상대로는 올 시즌 2번 불펜으로 나와서 2이닝 동안 1홈런, 3피안타 4실점으로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삼성은 이제 최원태가 나옵니다. 올 시즌 2승 3패, 방어율 4점대를 기록하고 있죠. 직전 경기 키움 상대로 6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를 못 가져가긴 했지만 팀은 승리를 가져갔죠. 올 시즌 4실점 이상의 경기가 5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이 잠실구장에서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상대로 이미 올 시즌에 뭐 원정에서 등판해서 6이닝 동안 무실점 투구를 한 바가 있죠. 양 팀의 타선은 직전 경기만 놓고 보면, 주말 시리즈만 놓고 보면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 타선이 강하기는 하지만 이 넓은 잠실 야구장에서는 최은태가 조금 더 편안하게 던질 가망성이 많죠. 거기다가 최근에 불펜도 안정감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불펜의 부담은 삼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현식 역시도 두 번째 선발로 나서는데, 이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 투수가 좋은 투구를 할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닝수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불펜의 부담감을 LG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삼성이 역배를 받을 만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 역배 쪽으로 보고, 프렌의 오버까지 볼게요. 5이닝도 삼성 프렌의 오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롯데 대 NC로 넘어갈게요. 롯데 대 NC로 넘어가겠습니다. 양 팀 다 엄청난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 팀인데, NC는 다만 주말 시리즈에서 SSG 상대로 7대3으로 패배하면서 2연패에 빠져있죠. 지난날은 이제 4승 2패를 기록을 했고, 지금 롯데 같은 경우는 키움을 상대로 수입하면서 지난날 5승 1무로 엄청난 상승세를 타고 있죠.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는 나일리가 당연히 앞설 수밖에 없죠. 나일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2승 0패죠. 방어율 3.7대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 상대로는 직전 경기 피홈런을 3방을 허용하면서 4실점 투구를 했죠. 하지만 팀은 승리를 가져갔죠. 이 선발로서는 조금 최근에 조금 아쉽습니다. 부상으로 시즌을 조금 늦게 시작해가지고 3실점 이하 경기가 6경기나 될 정도로 여전히 실점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세웅이죠. 박세웅 같은 경우는 최근에 리그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직전 SSG 상대로도 원정에서 6일 동안 8피안타, 많은 안타를 맞긴 했지만 1실점을 잘 틀어막으면서 시즌 2승째를 가져갔습니다. 올 시즌 등판했던 얘가 경기 중에서 뭐 절반의 경기가 4실점 이상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시즌 초반이었죠. 지금 최근에 올해 경기력은 이 박세용이 조금 더 저는 낫다고 봅니다. 거기다가 최근 롯데 같은 경우는 타선의 힘도 상당히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불펜의 힘도 여전히 NC하고 놓고 봤을 때 롯데 불펜이 오히려 더 틀어막아줄 가망성이 많기 때문에 이 경기도 우리가 롯데 역배 쪽으로 볼게요. 롯데 역배 쪽으로 보고 프렌의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KT 대 SSG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선발의 차이가 조금 저는 있다고 봐요. 뭐 김건우가 올 시즌에 6승 4패라는 좋은 성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경기력만 놓고 보면 고영표가 압도를 할 수밖에 없죠. 직전 경기도 두산 원정에서 6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시즌 5승째를 가져갔죠. 6경기 연속 6이닝 이상 소화해주고 있고 이닝 소화 능력도 리그 초반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SS는 김건우가 나옵니다. 직전 롯데 상대로 6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시즌 4패째를 가져갔는데, 얘가 올 시즌에 4실점 이상 경기가 무려 5경기가 될 정도로 여전히 조금 들쑥날쑥하죠. 기복도 있고 이 제구하고 커맨드도 여전히 조금 정타를 많이 맞죠. 최근에도 5이닝 정도 버텨주는 게 현실적인 기대치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KT가 직전 이 기아 상대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불펜에 대한 아쉬움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펜이 강한 팀은 KT죠. 타선에서는 크게 밀릴 가망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SSG가 NC 상대로 7대3으로 승리하면서 2연승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불펜에 대한 우려가 있죠. 여기다가 최근에 지금 2루운까지 2군을 내려가면서 불펜의 안정감은 시즌 초반과는 달리 여전히 많이 떨어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KT 승조로 보고요. 자, 언어반은 오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잘못 기입됐어요. 자, 하나대 두산입니다. 하나대 두산. 예, 여기 잘못 기입됐습니다. 자, 하나대 두산인데, 자, 여기는 이제 배당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뭐, 이거는 하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류현진 같은 경우가 올 시즌 너무 좋죠. 뭐, 벌써 8승 2패입니다. 자, 직전 이 두산 상대로도 뭐 올 시즌에 한 차례 등판해서 6이닝 동안 2실점 하면서 승리를 가져갔죠. 뭐, 직전 경기도 NC 상대로 6이닝 동안 1자책점 투구를 하면서 뭐, 불펜 난조로 승리를 날려먹긴 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13경기 등판해서 무려 8승을 챙겼죠. 그 중에 2실점 이하 경기는 10경기가 넘을 정도로 여전히 좋죠.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도 모두 2실점 이하 투구할 정도로 방어율은 1.5대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 타가타인데 직전 경기 또다시 한번 무너졌죠. KT 상대로 4이닝 동안 6실점 하면서 무너졌습니다. 첫 등판에 이어서 또다시 많은 이 사사구를 내주면서 흔들렸죠. 그러면서 이제 대량 실점을 했고, 자완 투수로서 평균 구속이 140 초반대가 나오는데, 역시나 일본에서 뭐 제구는 나쁘진 않았지만 KB 와서는 이 ABS하고 이 공인구, 뭐 피치클락에 적응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조금 필요할 가망성이 많다고 봐요. 뭐 선발이 압도적인 능력도 있고 뭐 타선의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우리가 뭐 하나승, 자, 언어반은 패스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기아 대 키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추천이랑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뭐 선발이 뭐 기아가 상당히 좋아 보이죠. 지금 키움 같은 경우는 롯데 상대로 6대3 패배를 하면서 지난 한주 6연패입니다. 수입을 당했죠. 기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 KT 원정에서 11대5로 승리하면서 2승 1패로 지난 한주 4승 2패를 기록을 했죠. 오늘은 이제 올러가 나오죠. 직전 경기 LG 상대로 홈에서 6이닝 동안 1실점 투구를 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진 못했지만 팀은 승리를 가져갔죠. 올 시즌 뭐 지금 보시면 국내 용병진 중에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6이닝 이상 던진 경기가 무려 12경기가 됩니다. 14번 선발 등판에서. 그리고 이 3실점 이하 경기는 무려 10경기가 넘을 정도로 선발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 박준영 같은 경우 직전 이 삼성 원정에서 7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 투구를 했죠. 승리는 못 가져가긴 했지만 올 시즌 최고의 피칭을 하지 않았나. 올 시즌 얘가 전체 1위로 선발돼서 8번 선발 등판 냈죠. 그 중에 2번의 컬스가 있었고 6경기에서 3실점 이하로 막아줄 정도로 1순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펜에 대한 안정감은 많이 떨어집니다. 박준현이 내려갔을 때 여전히 이 불펜에서 막아주지 못하고 있는 게 키움이죠. 분명 중심 타선 파괴력도 워낙 뭐 보시면 이 기아가 뭐 김도영, 나성범, 카스트로로 이 중심 타선의 파괴력도 너무 좋고, 여기다가 이 박지현이 카스트로 복귀 이후에 타격감이 회복되면서 이 테이블 세터에 많은 주자가 나가주면서 기아 공격력이 확실히 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기아 승조로 봐야죠. 그리고 언어반은 언더 쪽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경기 마무리 짓게요.